크게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뭐 황제 휴관이 무슨 특혜니 하는 이른바 서일병 휴가 관련된 게 과연 사실이 뭐냐, 이걸 좀 알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무슨 카투샤라 그래가지고 무슨 자대 배치를 용산으로 해달라고 청탁했다, 혹은 무슨 통역병으로 부탁을 했다. 이게 또 사실이 뭐냐. 이게 크게 보면 이제 병과 관련된, 휴가 관련된 건데 그 이외에 나머지 또 몇 가지가 소소하게 있습니다. 거의 뭐 얘기가 안 되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이거 읽지 않아갖고 하여간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이 당이 정말 이 코로나로 힘든데 이 국민을 힘들게 이런 거짓 정보 가지고 지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 폭로한 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건지 어처구니 없는 건지를 한번 또 짚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결국 이 흑색 선전을 또 거짓 뉴스를 언론이 계속 중계방송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언론의 문제도 우리가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만 올라가면 이렇게 흔들어대는, 이게 과연 대한민국 언론이 이대로 좋은가, 이 점을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민주당의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우리 서른 전 최고위원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걸로. 지금 이제 우리 황 의원이 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황제 휴가냐 특혜냐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관계를 아까 다 따져주셨지만 그거는 뭐 그거대로 사실을 확인해서 정말 사실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확실한 거고, 이 서일병이 군대를 갔을 때 이제 현역 판정을 받고 카투사를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4급이 되면 공익으로 갑니다. 5급이 되면 면제를 받아요. 근데 보통 무릎 연골을 수술하면 4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검 신청도 할 만하다. 근데 재검 신청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우리 엄마가 정치인인데 내가 또 4급으로 빠지거나 5급으로 면제가 돼서 군을 면제받았다 그러면 또 특혜 시비가 일까봐 그냥 군대 가겠다 하고 재검 신청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쪽 무릎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양쪽 무릎이 다 수술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의병제대가 또 될 수도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제대 신청을 한번 해볼 만도 하잖아요. 만약에 특혜를 누리고 좀 편하게 군대 생활 하고 싶다 싶으면 한 1년 남았는데 중간에 의병제대 하는 게 낫죠. 그 의병제대 신청을 한번 해보거나 알아보거나 부탁하거나, 그게 정상이지. 가만히 있다가 휴가 딸랑 그 병가를 특혜를 받는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사실관계를 잘 앞뒤로 재보면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래 이 발단이,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럼 여기까지 왔느냐? 아까 우리 서른 의원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당직 사병이 6월 25일 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9시에 당직 사병이 안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없어, 서일병이. 너 휴가 지났는데 왜 안 들어왔냐?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미 연기됐는데 안 들어왔구나 하고 전화를 걸어봤는데 본인은 나는 연장했는데, 그러니까 뭐 연장을 왜 했냐고 서로 안 맞은 거예요. 그때 대위가 와서 걔 연장됐어, 그냥 미복귀가 아니고 휴가 처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 당직사병이 의심을 한 거죠. 이거 자기가 이게 미복귀를 확인했는데 이 대위가 와서 얘가 백을 써가지고 이 대위가 사후에 처리한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폭로라는 걸 시작한 겁니다. SNS다 올리고 자기 부대 동기끼리 막 소문내고 이러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대위도 내가 그거 처리한 거다. 결정적인 거는 이 문제가 된 다음에 그 부대장이 있어요. 중령. 이 결재권자예요. 결재권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대위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병가는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랬다. 그 대신 휴가를 써라. 개인 휴가를. 그렇게 지시해서 휴가 처리 명령을 내렸다. 적법하게 내렸고 어떤 압력도 없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결재권자 말이 맞습니까? 이 결재권하고 전혀 관계없고 휴가 내용을 모르는 당직사병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 뻔한 사실을 근데 왜 국민들은 모르고 있죠?
이 당직사병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막 부풀려갖고 언론에다가 인터뷰하고 언론에 이거를 막 그냥 이 눈덩이처럼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작 결재권자인 이 중영, 이 부대장 얘기는 국민일보 한 군데 인터뷰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두 군데 언론만 이거를 보도했습니다. 이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가 없죠. 누가 보더라도 업무와 관계없는 당직사병보다는 그 업무의 결재권자의 말을 더 중요하게 국민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싸움이 벌어지질 않아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언론 얘기 또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황이 처음에 이 첫 단추가 이렇게 잘못 꼬이게 된 거고 이건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 지금 이제 이 통역병 문제도 이런 문제, 그러니까 문제 지적을 했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아니고 우리 황 의원님은 대신 전화해줬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신은 아니고 본인이 이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그 이제 보좌관들하고 아마 이 서일병하고 되게 가까운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거들어준다고 뭐 규정과 절차를 문의해준 걸 좀 거들어준 모양인데 하여간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 하더라도 이게 무슨 뭐 청탁이나 부탁해서 무슨 특혜를 요구했거나 이런 건 전혀 오히려 없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집단이 지금 얼마나 이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언론이 또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인지를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조국 장관 때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 때도 그렇고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이건 한번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예,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신원식 의원이죠? 신원식 의원 문제는 지금 이 신원식 의원하고 이게 무슨 뭐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폭로했다는 사람이?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전체 걸 드려볼게요. 뭐야, 40명, 무슨 40, 50명 가족들도 불러놓고 얘기를 한 거를 마치 이 서일병 가족들한테 청탁을 해서 자기가 교육한 것처럼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인데 이런 거를 폭로해놓고 녹취록이라고 흔들고 이런 풍토를 한번 짚어보고 이걸 근본적으로 한번 좀 고쳐야 된다.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왜 이런 짓을 이렇게 하느냐.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뭔가 이렇게 부풀려갖고 하는 게 일단 언론이 받아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럼 언론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이나 언론이나 국민의힘은 근거가 없는데 뭐든지 하여간 뭐 던지는 거예요. 막 아무거나 던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게 가짜 뉴스다. 그래서 사과도 안 해요. 언론이 그걸 또 지적을 안 하고 비판을 안 하니까 별로 상처를 안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국민들 마음속에 야, 국민의힘 저거 안 되겠구나. 이게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 비호감이 지금 60, 70%가 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 국정농단 심판에 대한 저는 보복심이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국정농단 했어요. 그리고 정말 엄청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뭐 하나 건수 생기면 그걸 확 부풀려갖고 자기들이 국정농단 때 이렇게 당했지. 탄핵 때 이렇게 당했지. 너희들도 한번 맛 좀 봐라. 이러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먹질을 하는 건데 근데 뭐가 건덕지가 없이 이렇게 주먹질을 하니까 이게 헛스윙이 되는 건데 이게 언론이 계속 받쳐주고 있잖아요. 언론이 받쳐주고 있는데 저는 언론한테도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SBS가 무슨 용산으로 자대 배치했다는 보도를 한 게 이건 명백하게 허위 보도 아닙니까? 이게 무슨 녹취록이에요? 이게 무슨 폭로입니까? 그러면 저는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언론은.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해서 양쪽 입장 반영해서 양쪽 입장 들어보면 이거는 보도를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실수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실수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해명을 들어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허위 진술이거든요. 그러면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언론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언론 기자들이 인터뷰하자 그러면 그냥 인터뷰 해주고 우리 시간도 내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과를 안 해요. 그리고 뒤에 그 무슨 앵커 멘트라고 하나 달아놓은 게 우리 SBS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보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그 뭔가 하여간 또 약간은 보복성 그런 느낌이 나게 만들더라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실수할 수도 있고 이건 실수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의도입니다. 아니 이 정부나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게 그게 무슨 개인적으로 원수셨습니까? 그럼 언론이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거는 권력이 아닙니다. 그건 언론 권력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언론이 지금 국민의힘 받아쓰기 하지 마시고 좀 공정하게 비판적으로 보도를 해주시면 국민의당이 정신 차릴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는 거는 언론이 계속 이걸 받아주기 때문이다. 오냐오냐 해주면 어떻게 되냐? 박근혜 정권처럼 되는 겁니다. 그때도 언론이 그랬어요. 우병우 막 나쁜 짓 할 때 언론이 오냐오냐 하고 계속 받아줬습니다. 비호해줬어요. 그래갖고 탄핵까지 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하는 짓들이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정강훈 세력하고 계속 무슨 뭐 3.1 운동이라고 정강훈 세력을 시켜세우는 이런 거 아무 비판도 안 하고 이렇게 놔두면 결국 어떻게 되냐? 또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